선생님 그 최근 고 박원순 시장 관련된 뉴스가 좀 많죠. 예,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생각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그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좀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이렇게 좀 쟁점화되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가 그 임금 변호사였고 서울시장이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이중인격자잖아, 그거는. 사실은 어제 이제 그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좀 요구를 했는데 선생님은 뭐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반대로 고인이니까 그래도 진상규명까지 아니, 그거는 당연히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정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모든 게 다 떳떳하잖아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일을 저지르는 게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대답한 적도 없고 밝힌 적도 없고 그걸 참 숨기려고만 지금 애를 쓰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야당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그 잣대가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오돈뿐 아니고 지금 안희정이까지 서울시장까지 지금 그뿐입니까? 김경수 경기도지사 그 이재명이 지금 그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그렇게 의석수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힘으로 밀어붙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걔 대기로밖에 안 보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죽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김어준인가 그 서울교통방송 그런 사람들 유시민이 흉내하는 거 이런 진짜 우리 국민들을 뭐로 갑니까 도대체. 이번에 그 박원순이 서울시장 그 장례식 그것도 서울 특별시장으로 하면 안 된다고 국민청원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만큼 올라갔는데도 그 어느 누구 여당에서 말 한마디 하고 말지 참관이 있습니까? 그 억지로 밀어붙였잖아요 자기네들 힘대로. 근데 너무나 이렇게 천을 갈라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래가 되겠습니까? 자기 진영에서는 공통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구나 똑같은 자세를 갖다 대면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남의 딸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해보면 그게 과연 이해가 갔다는 게 저건 자기네들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게 될까요? 뭐 어차피 자기가 죽은 건 장례는 하고 벌은 받아야지. 그러면 어제 그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이게 요구가 있었는데 선생님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당연하게 그러겠지. 해줘야죠. 그 사실은 또 반대로 고인이니까 진상규명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했던 게 사람 죽이려고 했나? 죽인 건 아깝지만 그분이 했던 얘기죠. 진상규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분께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뭐 죽으면 다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소권 없으면 뭐 그래 했다고 했어도 저는 진상규명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고인이 된 분한테 그 사자한테 추가적으로 네. 그런 계속 언론에 나오면 네네. 당연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미통당이나 그런 데서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 노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최근 고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좀 뉴스가 많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어떤 생각은 어떤 생각은 요 시장이면 된 놈이 그렇게 사람이 잘못해놓고 그냥 목숨 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굳이 죽은 사람은 아주 진상규명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국민 전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면 되는 거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조사생활. 원래는 아는 보좌관 편이었는데 아는 보좌관 분도 한 분 나오셨고 또 아는 정치인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첫 출연하셨던 미래통합당의 김병욱 의원실의 남호균 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리얼미터 TV는 이제 걸음마 단기라서 이제 16,000명의 구독자인데 알림이 황희도로 이미 24만 명가량의 구독자가 있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민주연구원 이사를 맡고 계시고 또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아주셨던 황희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총 5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사과를 했고 또 서울시의 이제 대변인이
진상조사단을 이제 꾸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일단 5분 중에 일단 다수의 의견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내셨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분은 뭐 거의 전화 면접으로 혼내는 듯한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에 독한 얘기도 있으셨기 때문에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는데요. 남 보좌관님께서 먼저 좀 오늘 이 지금 주제가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가?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뭐 이 죽음과 관련해서 예. 전후 사정에 대해서 그런 사안인데 그 전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정점화되거나 뭐 상당히 충격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자체도 슬프고 충격적인 일인데 네. 이 사회적 뭐 정치적 이제 어떤 이해관계나 정파적 네네네네. 이해관계나 사회적 세력 관계를 떠나서 이 건에 대해서 뭐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과연 가능할지 진상 규명이란 게 뭐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또 뭐 논란이 되는 게 참 뭐 괴롭고 그쵸. 뭐 어떤 입장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상 규명이라면 지금 상태에서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진상을 이제 밝히기를 원한다면 네. 자기가 당한 피해를 다 밝히면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어떤 뭐 포렌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고 박원순 시장의 어떤 뭐 이 핸드폰. 통신기기나 이런 데서 네. 어떤 정황이 있는지 밝히는 그것 외에 네. 또 주변 인물들 어떤 뭐 탐문이나 이런 거 외에 더 이상의 뭐 진상 규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실익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예. 그리고 이런 사안을 이제 그동안 우리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어떤 그렇게 해서 진상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럼 그걸로 어떤 사회적 논란이나 충격이 이렇게 좀 가라앉고 네. 각자 어떤 뭐 어느 정도 사회 교훈을 준 채로 이게 잦아들지 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네. 끝없는 또 뭐 여기에 대해서 입장과 네. 각 어떤 세력들의 공방이 펼쳐질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참 진상 규명을 뭐 논하기 전에 아직도 충격적이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사과를 원하거나 네.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면 진심어린 상대방의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고소를 한다는 건 이제 국가가 나서서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형벌을 가해 달라는 거거든요. 네. 수사를 해서 그 범죄 사실을 밝혀서 재판에 넘기고 네. 이제 처벌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처벌 받아야 될 당사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네. 그 다음에 이 어떤 처벌이란 것 중에도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형벌의 종류 중에 네. 뭐 재산형, 뭐 자유형, 명예형 뭐 예. 이제 쭉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생명형이지 않습니까? 사형.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형벌을 뭐 받은 셈이거든요. 네. 예. 근데 사과를 받을 수도 없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벌로 보면 뭐 징역 5년 이런 것보다 세상 목숨을 잃는 게 가장 큰 형벌인데 네. 이미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뭐 어떤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더 무엇을 밝힌다고 하는 네. 게 우리 사회적으로 뭐 참 어떤 뭐 보람이나 가치가 있을지 예,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네, 네. 예. 미래통합당 보좌관답지 않은 멋진 논평이셨는데 총론 일단 들어봤고요. 황 의원님 또 저도 그 보좌관님께서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 가는 부분이 일단 되게 많은 게 진상 규명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뭐 이렇게 알아야 될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에 뭐 얘기가 갔냐, 네, 네. 뭐 아니면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가 갔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그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시라든지 자체적으로 그 진상 규명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네. 분명히 한계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고소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어떤 증거를 여기 그 서울시에 내게 될지 뭐 아닐지에 네.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예, 예. 뭐 아까 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이게 그 또 정치적으로 그쵸. 또 논쟁이 오갈 수밖에 없고 네. 이거에 대해서 당장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계속 어떻게 되더라도 의혹만 계속 남을 거고 네. 이게 계속 그 불필요하게 점점 더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아픔만 남지 않을까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 의원님께서는 또 박 시장님하고 잘 아시는 사이지 않습니까? 몇 예. 번 또 뵈셨을 거고 예, 특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네.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에 그 서울시장으로 네. 나오실 때는
좀 이해를 못했었어요. 예. 저도 그때는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고 네. 서울시의 탑반 얘기 나올 때 참 납득을 못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시에서 제가 그 문화포럼이라는 비영리 네. 민간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면서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네. 이런 청년청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나서야 이제 미래가 바뀐다 이런 말씀을 늘 저한테 해주셔서 박 시장님 초선 때인가요? 예 그게 완전 처음 때부터 처음 때. 예 그때 제가 그때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 음. 제가 2016년쯤부터 단체를 만들고 네. 그때부터 이 걸어오신 길을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직접 그 기회를 주신 걸 보면서 그 진정성을 느끼게 돼가지고 네. 그러면서 서서히 그 변해갔던 기억이 납니다. 민주당하고의 어떤 접점이 박 시장님 덕분에 이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딱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예, 뭐 딱 시장님만으로 이렇게 그 민주당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네. 그런 어떤 제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정치인으로서 뛰어든 건 아니지만 네네. 이 정치의 그 시민운동이라든지 네. 이런 한국 사회의 소셜 디자이너라는 그 네. 시장님의 브랜딩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블로그도 운영하고 네. 유튜브도 임할 때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 사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그런 데에 있어서 되게 그 삶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됐고 네. 과거에 돈만 보면서 살아왔던 제가 네. 사회에 그리고 이런 공익적 목적에 눈을 뜨게 된 그 네, 결정적 네.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보수 성향, 근데 고향도 영남 쪽이시고, 그 저희 그렇죠. 아버지께서 경북 영주 출신이시고 예. 저는 서울이긴 한데 그 고향 분들 자주 뵙는 분들이 네. 그쪽 분들. 뭐 제가 기사 검색을 통해서 봤지만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신 홍사덕 홍사덕 네, 네. 의원님하고도 이제 아버님이 예. 가까운 사이셔가지고 홍사덕 의원님에 대한 에피소드 예. 이제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이제 보수 성향이시다가 박 시장님 재선쯤에 2016년부터 좀 진보 성향을 갖게 됐고 그러면 초선 때 뵀을 때 그때는 프로 게이머셨었나요? 그때는 은퇴하고 그냥 놀기만 하던 시점이었어요. 아 프로 게이머를 이제 이미 은퇴하고 예.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고소 사전 인지 그 부분하고 청와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또 이야기가 정보가 새 나간 건지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소인의 피해 호소 묵살 여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 시장님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측근들, 참모들, 6층에서 근무했던 박 전 시장의 참모들이 고소인 혹은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분의 피해 호소를 묵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박 시장 개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피해자들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제 김재련 변호사, 한국 성폭력 상담소, 또 한국 여성의 전화 등이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서울시에서도 대변인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시장의 이 고소 사전 인지 이거는 청와대에도 계셨었으니까 어떻게 추론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런 뭐 사회 저명 인사 네. 또는 고위 선출직의 어떤 뭐 이 비위나 뭐 고소 고발건이 이제 발생을 접수가 되었을 때 이제 아주 신속한 경로로 어떤 뭐 단계를 밟아서 청와대까지 이제 보고가 되겠죠. 네. 정무나 민정 라인으로 그런 것들은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보고 체계가 존재하는 한은 서로 인맥이나 어떤 뭐 친분 관계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저라면 만약에 이게 뭐 어떻게 밝혀지고 누가 전달하고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세한 과정은 예. 저라면 제가 어떤 박원순 시장하고 친분이 있다면 네. 이런 것들을 과연 당사자한테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죠. 인간적인 좀, 정리로 그렇죠. 예, 그게 좀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만약에 이제 예. 어떤 청와대 행정관분이 예. 박 시장님하고 좀 가까워서 예. 이걸 걱정되는 마음에 예. 이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대응에는 사과도 있고 예. 뭐 시장직 사퇴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옵션이 있을 텐데 예. 걱정되는 마음에 전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민스럽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차라리 아예 제도적으로 뭐 어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 경찰 그 고소 고발을 최초 접수한 네. 그 해당 그 어떤 뭐 단위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도 상부 기관으로 일절 보고를 하지 못하게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는 한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막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네. 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누가 전달을 이제 그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고 이제 네. 누가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그럼 법제화해야 네.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예. 뭐 몇 단계만 거치면 사실 확인이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논란이 되는 네. 이유는 이 피소 사실을 이렇게 당사자에게 어떤 알려줌으로 해서 피고소인에게 어떤 증거 인멸이나 네네. 뭐 어떤 그런 수습할 어떤 물리적 시간을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지금 뭐 만약에 고소인이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준비해서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한 거고 네네. 현대 우리 과학 기술이 이제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뭐 충분히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련 증거들을 다소 뭐 시간이 며칠 차이로 그걸 못 밝히고 이런 사안이 아니라면 예. 어떤 뭐 이 정파적 이해관계나 또는 지금 사회적 어떤 뭐 그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또 네. 추적해 들어가고 뭐 예, 진상 예. 밝히겠지만은 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과연 금지할 수 있을지 네네. 근절할 수 있을지 네. 또는 막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네. 하다 뭐 하는 것들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 의원님께는 뭐 당연히 최근 논란이 됐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이제 이미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하셨지만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 박 시장님의 아들 박주신 씨와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팩트 체크에 네. 대해서도 그 이미 수차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또 과거에 강용석 전 네. 의원이 당시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도 하고 그랬었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또 근데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하더라도 네. 그 이제 14년도에 6.4 지방선거 때 또 그 문제가 가지고 네네. 나와져서 계속 끊임없이 그런 가족을 건드려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늘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네.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가족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네. 참 되게 두렵다는 생각이 또 들었었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뭐 돌아가시게 된 배경이 명확하게 이유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평소에 그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지 네, 네.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타이밍에 저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나? 네. 심지어 그 2심이라는 것도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예. 불구하고 마치 그 박주신 씨가 예. 그 2심 재판에 이 문제로 걸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그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예. 전 정말 충격을 정말 크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진중권 전 교수도 이제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뇌에 우동이 들었냐 뭐 이런 심한 표현까지 했는데 당 안팎에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가장 선봉에서 진중권 전 교수와 또 황희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 나온 김에 그 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이제 조문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정의당 내부 그다음에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장례 기간 동안에는 뭐 더 그랬었죠. 좀 조문 정국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분과 관련해서도 확실히 정의당 류호정 의원하고는 예전에도 악연이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도 지금 뭐 이런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지금 보이고 계신데 당의 입장이 일단 이재찬 대표가 사과하고 좀 상황이 바뀐 건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게 참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도 유튜브 영상 올리고 그런 댓글들이 좀 달렸는데 네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을 추모하는 거랑 네네. 이제 그 고소인을 또 상처를 주는 거랑 이게 과연 같은 선상에서 볼 것인가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지만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 걸어오신 길 여태까지 그 공과 뭐 과에 대해서 그거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했고 특히 조문 그러니까 그 추모하고 조문 안 간다는 그 얘기가 그걸로 저도 욕을 좀 먹었거든요. 댓글에 와가지고. 근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갔던 게 예를 들어서 조문 안 갈 거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게 아닌가.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냥 조용히 네,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데 굳이 그거를 꼭 조문 안 간다는 걸 또 이슈를 만들어서 또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네. 만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이제 박 시장님을 추모하는 측과 또 이 고소인 또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리는 분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너무 상반된 입장만 보도하는 또 자극하는 그런 언론의 기사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어뷰징에서 댓글을 많이 이제 달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보도들 때문에 점점 더 이 SNS에서 서로 간에 질타하고 비판하고 뭐 욕하고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피해자 측이 이제 발인한 당일날 오후 2시에 기자회견 한 부분도 시간적으로 좀 무리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양측이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조금 예민했던 부분도 있고 특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버럭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자협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양측이 어디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뭐 어떤 뭐 이 여러 가지 논란의 축이 막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뭐 이 소칭 젠더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또 정파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이 사안을 보는 어떤 가치, 죽음을 보는 어떤 자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다들 뭐 좀 흥분해 있는 상태인 거죠. 뭔가 이제 근데 이 일이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이제 어떤 발생했다면 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그 사람이 뭐 박원순 시장의 입장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고소인의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뭐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사실 뭐 이게 제가 지금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입장을 뭐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뭐 비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지금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입장을 내는 게 제 스스로도 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사는 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제도도 만들고 뭐 정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불완전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선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뭐 어떤 상이 끝나기도 전에 또는 막 뭐 실제로 막 생사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그걸 가지고 막 공방을 펼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뭐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들 아무튼 저는 뭐 이 상황이 좀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리얼미터가 어제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를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사 필요 의견이 64.4%로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했고요. 조사 불필요 의견은 29.1%였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사 불필요 의견이 5대 4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조사 필요하다는 의견이 86.7%로 열의 9명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 남성은 조사 불필요 의견이 26.7%였던 반면에 20대 여성은 17.8%로 한 10%포인트가량 남녀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30대와 40대는 남녀 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30대는 조사 필요 의견이 각각 70% 또 한 60%대로 나타났고요. 50대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사 불필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 40%는 조사가 필요하다. 당 내부 분위기는 최근에 조금 바뀌어져요. 장례 분위기 때하고 장례가 치러지고 이제 발인한 다음에는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용진 의원도 그런 얘기 하셨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내 분위기가 좀 확실히 바뀐 게 느껴지시죠? 장례가 이제 다 절차가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남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기도 하고요. 특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 고소인에 대한 그 돈 없는 비방, 막 신상털이 이런 거는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이제 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 감정을 다양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특히 시장님을 지지하셨던 입장에선 상처도 크겠지만 그렇다고 고소인을 그렇게 비방하는 건 잘못된 거고 어쨌든 이제 이 남은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완벽한 실체를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네. 뭐 그 전에 고소가 어떻게 그러니까 고소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뭐 혹시라도 진짜 그 묵살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조사 정도는 꼭 해야 네. 되지 않을까. 네. 다만 그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또 정치적으로 이게 논쟁이 흘러갈까봐 네. 그거는 여러모로 참 우려가 됩니다.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박 시장님 참모들은 지금 거의 뭐 정신적으로 완전히 멘붕 상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물러나는 즉시 정무직 공무원들은 바로 같이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실직을 하게 됐고 또 당시 비서실장은 당장 경찰 조사를 지금 받게 됐습니다. 한때는 이제 유력 대선 주자였고 그분들의 참모였고 그분들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아픔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의 배려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소인 측은 고소인 측대로 또 김재련 변호사 등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미래에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전향적인 자세에서 접근하는 모습, 너무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진상조사 관련된 슬기로운 조사 생활은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예. 그러면 오늘 첫 출연해주신 황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남보좌관님 잠시 후에 다른 또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